광명의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에 집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막 집에 들어왔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씻고 TV를 켰는데 자막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자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직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경까지 우리 국민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것도 아닙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같이 북한과의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후보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단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평범한 하루는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 딸 두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로 가는 길에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뉴스에 나온 국회 봉쇄 소식을 보고 엄마 이제 못 보는 거냐며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남길 때 아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의 헌신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님께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하였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은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힘들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과 공포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무너진 대외 신뢰와 폭락한 경제 지표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후보자님은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신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행위들의 위헌 여부라든가 하는 점은 역시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서 쟁점으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이 헌법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절차적인 어떤 요건과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마은혁 후보자님은 서면 질의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하여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왜 그 판결을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 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이 위헌 무효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의 발령이 위헌 무효이긴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저는 그 2015년 판결이 긴급조치를 위헌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을 해서 비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당연합니다. 제 1분만 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마은혁 후보자님은 긴급조치를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계엄령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무력으로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는 위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기는 괴롭습니다만은 앞으로 탄핵 심판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답변 못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남희 의원님도 우리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조인이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는 알고 분입니다.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조금 더 명확한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송구합니다. 네. 다음은